네, 반갑습니다. 2023 학년도 6월 고1 전국연합 학력평가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진우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어쨌든 지금 한국사 해설을 진행할 거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사실은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중학교 범위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뭐 깊게 볼 것도 없었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식적으로 첫 이제 모의고사가 아닐까 싶어요. 6월 모의고사가 아무래도.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랑 해설 강의를 진행할 건데, 우선 범위 자체도 우선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문제를 보면서 나름 그래도 괜찮은 문제들 그리고 문제 속에 괜찮은 키워드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대에서 1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총평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총평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내신이고 우리 아직 내신 준비가 곧 이제 한 달 뒤에 진행이 될 거고 사실 학평이기 때문에 이번 학평 같은 경우는 문제가 솔직히 한국사 해발 그렇게 어렵다가 아니잖아. 우리는 항상 필수 한국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항상 하던 대로 그냥 내신 한국사 공부 충실하게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한 달 남은 내신에서 앞으로도 아무래도 여기에 있는 문제들의 키워드들이 좀 더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것들도 꽤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 사회 모습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항상 문제를 풀 때, 자, 모든 역사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얘들아. 내가 지금 고1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모든 역사 문제를 접근할 때는 항상 어떻게 키워드 보세요. 키워드. 자, 이 키워드가 사료 속에도 있을 수가 있고 문제의 발문 속에도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특히 한국사 시험 같은 경우는 앞뒤 선후 관계를 막 뭐라 해야 될까? 선후 관계를 바꾼다든지 뭐 지엽적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한 인물에 대한 업적이면 그 업적 그대로 내는 거야. 다만 내신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은 모의고사는 그렇게 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서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자, 여기서 찾았더라면 진짜 역사를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자, 부산 동삼동이라는 지역 같은 경우는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제. 자, 두 번째 키워드 가볼게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그 너네는 여기서 이미 사실 끝났어야 돼. 이미 여기서 끝났어야 될 문제고요.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요런 토기들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일 거고요. 자, 마지막 조개껍질 예술품 출토되었습니다. 이게 네 번째야. 근데 결정적인 키워드는 사실 얘랑 요 두 가지가 되겠지. 그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신석기 시대구나 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선지 갈게요. 자, 1번 율령이 반포되었다. 자, 율령 같은 경우는 보통 삼국시대 때 등장하는 게 맞는 내용일 거고, 자, 삼국시대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고구려 언제입니까? 소수리망 때제. 자, 백제는 언제입니까? 백제 언제예요? 그렇지. 자, 율령반포 바로 고이왕 때입니다. 신라 같은 경우는요, 버풍왕 때예요. 자, 넘어갑니다. 간석기 사용되었다. 정답 2번이지. 자, 한국사는 필수 한국사이기 때문에 지금 누누이 강조하는 거야. 필수 한국사이기 때문에 선지 자체가 시대별로 굉장히 쫙 분포가 커요. 무슨 말이냐면은 선사시대에 같은 선지를 내주지를 잘 않아. 잘 이제 내주지를 않는다는 얘기야. 보통은 다 선지를 짜갈라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좀 참고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물론 고1, 고2 한국사 모의고사는 교육청 출제이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는 있다. 자, 고인돌 축조 청동기 시대입니다. 근데 이 고인돌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 맞지? 자, 잠시만요. 네, 잠깐 연락이 와서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북방식 고인돌이 있고 남방식 고인돌이 있다 그랬어. 북방식 고인돌은 이렇게 생겼고요. 남방식 고인돌은 이렇게 생겼어. 위에는 우리가 탁자식 고인돌이라 부르고 탁자식. 아래는 뭐라 부릅니까? 바둑판식이라 부르지. 자, 두 개 다르다라는 거 생각해야 되고. 자,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었다. 이거 누가 봐도 철기시대고요. 자, 사신도가 그려진 거는 어딥니까? 고구려고요. 자, 강서대묘라고 하는 고분에 있습니다. 특히 사신도 같은 경우는 도교적인 유물이다라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 갈게요. 자, 압록강 부근의 졸본 지역이라고 했어.
졸본 지역이야. 자, 주몽이 건국했어. 두 가지 힌트로 통해서 우리는 가라는 나라가 고구려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좀 더 가볼게요. 오부족 연맹체, 잠깐만, 오부족 연맹체, 게르부 왕이 세습, 자, 그 다음에 사자조의 선인과 같은 관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관직. 자, 그럼 네 가지, 잠깐만요. 다섯 가지 힌트네. 다섯 가지 힌트를 통해서 우리는 고구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특히 이 게르부 왕이 세습 같은 경우는 언제였어요? 우리가 아는 그치 바로 고구려의 6대 왕이죠. 태조왕 때 게르부 왕이 세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리고 이 오부라고 하는 게 부족적인 형태에서 행정적인 형태의 성격으로 바뀌게 된다 얘기했었습니다. 어쨌든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고요. 정답은 5번이죠. 제가회의. 이 제가회의가 뭐예요? 여러 가문들이 모여서 뭐 하겠다는 거야? 국가의 중대사를 갖다가 회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귀족회의인 거야. 자, 8조법은 고조선이고요. 집현전에 설치한 거는 조선 세종 때고, 자, 5도 양계 체제가 뭡니까?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북계, 동계라고 해서 주로 군사 요충지, 그리고 이 안에 뭐 양광도, 교주도, 서해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5도가 존재했다라는 거. 이거 고려시대제. 자, 기벌포 전투 언제입니까? 매소송 전투, 기벌포 보통 해전이라고도 하지만 기벌포 전투 675년이었습니다. 나당연합군. 그 삼국 통일전쟁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답 5번이고요. 자, 3번 문제 갑니다. 자, 분황사에서 키워드를 찾기는 좀 힘들었어. 다만 힌트를 찾자면은 분황사를 통해서 신라와 관련돼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계속 가볼게요. 화쟁국사 비부라고 하는 게 뭐 화쟁이라는 부분은 좀 우리 알 수 있겠다. 화엄사상, 화쟁사상 얘기했었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화엄과 자,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화쟁을 얘기하면서, 자, 화엄사상은 의상대사, 그리고 화쟁은 원효대사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의상의 화엄종, 그 다음에 원효의 신문화쟁론이라는 책이 있다 했었습니다. 기억이 할지 모르겠어. 자, 근데 만약에 이걸로 못 찾겠다. 세 번째 힌트 있습니다. 뭐예요?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신앙. 요 두 개가 하나의 저거죠. 즉 뭐예요? 그렇게 경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경전을 갖다 네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미타, 나무 아미타불 계속 외워라. 그러면은 극락정토 갈 수 있다, 서방정토 갈 수 있다 했던 게 원효였죠. 그럼 이 인물 누구예요? 원효대사를 찾는 겁니다. 자, 동학을 창시한 거는 최재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경복궁을 중건한 거는 흥선대원군이었고요. 금국정벌을 주정했다 묘청입니다. 묘청에 뭐에 있었어? 그렇지, 서경천도 운동. 언제입니까? 1135년. 정답은 4번 불교대중화에 기여했고요. 자, 왕호천축국전은 해초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결국은 선지에다 키워드들이 숨어있다라는 거야. 자, 4번 문제 가볼게요. 자, 근래 들어 나라 안에 지방세력들이 있네. 수도 경주래. 그래서 스스로 군사를 모아 스스로 성준하고 장군을 칭한다 하고, 경주의 땅 기운이 다 했다라고 해. 자, 경주의 땅의 기운이 다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 우선 호족들의 얘기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풍수지리설에 입각을 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제 호족들과 함께 육두품들도 붙게 되고요. 왜냐면 신라 말이 같은 거에 육두품들이 굉장히 어땠어? 그렇죠. 굉장히 많은 박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좀 더 차별을 받았잖아. 맞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짬뽕이 돼서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아. 거기다 플러스 이제 선종까지 결부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수도의 우리가 뭐 남경길지설, 동경길지설이라고 하지만, 이때는 수도 경제 땅의 기운이 다 했다라는 근거를 통해서 지방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주나 장군 칭한 게 이게 바로 호족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럼 이 나라는 어쨌든 수도 경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우리는 신라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선제 갑니다. 지계 발급은요, 1901년에 대한제국 때 지계 아문이라는 우리 그 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자, 골품제운요, 정답 2번이죠. 굉장히 폐쇄적인 신분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골, 진골, 육두품 쭈루루 내려가고, 뭐 관복의 색깔, 그래서 우리가 복색의 규정을 두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플러스 이제 생활에서도 규제를 두었다라는 거지. 자, 당백전 발행은 언제 했습니까? 흥선대원군 때요. 왜 했는데요?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요. 자, 과거제 시행은요. 고려시대 때, 광종 때 후주의 쌍기라는 자가 와가지고 이제 건의를 해서 만들게 된 거. 자, 팔도 체제는요. 팔도 비빔면 조선시대입니다. 예, 알겠지? 넘어간다. 5번 문제 가자. 자, 불상입니다. 선생님 저 불상 몰라요. 아, 괜찮아요. 이불병자상 나왔고요. 자, 여기서 힌트 찾으면 진짜 베스트. 어떻게 생겼냐면은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막 부처 두 명이서 막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두 명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 있는 불상이 돼서 이불병자상이거든요. 가 무슨 나라예요? 발해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발해의 후손들이 고려로 망명했다. 그래서 이걸 받아준 사람이 왕건이었죠. 기억납니까? 왜냐, 발해가 926년에 거란에 의해서 멸망을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유민들이 고려로 넘어오는 거야. 한반도 남부라고 안 할게. 중부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럼 결국 우리는 발해에 대한 설명 고르면 되는 거야. 자, 갑니다. 보면요. 낙랑군을 축출한 거는 313년에 미천왕 때 얘기입니다. 미천왕 어느 나라입니까?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단발령은요. 1895년 을미개혁 때고요. 고종이 이제 개혁을 얘기하면서 고종이 얘기했다보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정부라고 할게요. 저는 조정에서 단발령 얘기가 나왔고 이로 인해서 을미의병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종이 이제 강제 해산 명령을 내리게 되지. 자, 해동선고 정답 3번. 발해 언제 때입니까? 선왕 때입니다. 선왕 때 이제 최대의 영토를 가지게 됐고 그래서 당나라로부터 바다 동쪽에 크게 이른 국가다 해서 해동선국이라 불렸어. 자, 군국기무처 이거는 갑오개혁 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동학농민운동 이후에 그 지역에 이제 농민군들의 그 백성들의 집강소라고 하는 자치기구가 있었고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개혁을 하겠다 해서 교정청을 만들었어. 근데 갑자기 일본군이 들어와서 경복궁을 불법 점령했고요. 그러면서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개혁을 주도하려고 했고 그 상황에서 텐진조약에 의거해서 청나라도 들어오고 그래서 일어난 게 청일전쟁인 거야. 자, 독서상품과 실시는 신라입니다. 원성왕 때고요. 넘어갑니다. 6번. 자, 왕건 얘기 나왔다 맞지? 고려 건국에서 후삼국 통일했어. 언제? 936년에. 자, 사신관제도 나왔고 훈요십조 나왔어.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신관제도 하면 기인제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북진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반거란 정책이죠. 거란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배우죠.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북진 정책에서 반거란 정책 그 사건 뭐 있어서 만부교 사건이라고 있었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연스럽게 바로 1번으로 갈 수 있겠고요. 자, 서원철폐는요 영조 때도 한번 있었고 흥선대원군 때가 가장 많았어. 거의 한 200 몇 개 되는 서원을 맡다가 한 200 몇 개 있는 걸 47개 정도로 줄여버렸죠. 자, 당해 산둥반도를 공격한 거는요, 바로 발해 무왕 때입니다. 732년에 당나라의 이제 등주, 덩저우라고 하는 지방이 산둥반도에 있는데, 거기에 장문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공격을 하게 해요. 오케이? 자, 경옥대전이 완성되고 반포되었다. 조선 성종 때 반포된 거고, 시작은 언제다? 시작은 세조 때다. 자, 동북 구성을 축조했다. 1107년 때 얘기고요. 자, 이건 고려의 얘기입니다. 당시에 윤관이라고 하는 이제 문벌 귀족이 별무반을 만들었죠. 별무반. 됐지? 7번 문제 갑니다. 자, 쌍성총관부 공격, 몽골 봉금지, 전민병정도감 설치, 신돈을 등용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국왕은? 그렇지, 공민왕이야. 자, 확실한 거는 이 사람은 권문세족들의 이권을 갖다가 없애려고 했다라는 거야. 그럼 동시에 이제 신진사대부가 등장하게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선지로 갈게요. 그렇지. 권문세족과 그럼 권문세족은 친원세족들이잖아.
그리고 이들은 대농장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한 것이었던 거고, 자, 그렇다면은 친원 세력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원나라의 주요 기구가 되었던 바로 이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를 시켜야 되겠죠. 자, 사비로 천도한 거는 538년에 백제 성왕이었고요. 천도를 하면서 이제 국가의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게 되죠. 자, 대마도를 정벌한 거는 1419년에 이종무라고 하는 장군이었고요. 세종대왕 때 얘기입니다. 여기. 자, 호포제 실시 같은 경우는 흥선대원군 때고요. 이건 이제 호포제 왜 했냐라고 한다면은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영조 때 균역법을 실시했잖아. 이 균역법이 점점 가면 갈수록 해서 어쨌든 뭐냐 이제 1년에 한 필로 줄여주다 보니까 양반들한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양반들의 좀 힘을 꺾기 위해서, 귀족들의 힘을 꺾기 위해서는 이 양반들에게도 이제 하나씩 뭐 걷겠다라는 느낌인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니? 자, 다음 4번 선지 한번 가볼까요? 잠시만요. 자, 4번 선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강가야를 병합한 건 누구였어요? 그렇지. 네, 끄덕끄덕 하면, 네, 좋습니다. 자, 532년에 버풍왕 때고요. 그러면 562년에는, 진흥왕이 대가야를 병합합니다. 넘어갈게요. 8번입니다. 자, 힌트, 고부, 백산 전투에서 관군에 패배했다. 근데 황룡촌 전투에서도, 관군이 이번에는 황룡촌에서 패배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은 27일에 전주성에서 점령을 했다. 전주성을 점령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후에 전주하약을 체결하게 되지. 지금 이 전체 과정이 뭐예요?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인 거야. 됐니? 자,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이고, 자, 황룡촌 전투와 동시에 황토현 전투에서 동학농민군들이 승리를 합니다. 자, 근데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자, 고부농민봉기, 그리고 백산 집결해서 백산 봉기 했습니다. 관군이 패배했습니다. 관군은 황룡촌에서도 패배했습니다. 즉, 얘네 지금 1차 봉기식인 거예요. 1차 봉기. 이때는 얘네 힘이 완전 잘 가. 그래서 이후에 집강소 설치하고 아까 얘기했지 정부 차원에서는 교종청을 설치했으나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 점령하면서 그러면서 2차 봉기로 이어지게 되고 그 사이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기구가 나타나게 된다 얘기했어. 자, 북학론을 제기한 거는 이제 실학자들, 주로 이제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들, 주로 이제 중상학파 학자들이었습니다. 실학에서도 중상학파 학자들이 북학론을 제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공과에 응시한 거는 주로 육두품들입니다. 여기에다 한번 적어 놓을게요. 주로 중상학파. 적을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적는 거야. 자, 집강소를 설치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비변사를 장악한 게 이제 그 나쁜 놈들의 세도 가문입니다. 왜냐? 비변사가 원래는 임시기구였어. 삼포회란 때 만들어져서 을묘외변 직전까지는 임시기구였다가 을묘외변 명종 때 그 을묘외변을 거치면서 상설기구화가 되고 이 상설기구화가 되던 것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완전히 총괄기구로서 바뀌어요. 의정부의 힘이 떨어지고요. 비변사의 힘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악하게 되면은 이제 정부의 뭐랄까 그런 큰 것들을 다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고구려 부흥을 주장한 거는 우리가 뭐 670년에서 74년 정도의 고구려 부흥 운동, 뭐 건모잠, 고연무, 안승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당시 안승은 이제 고구려의 왕자였기 때문에 뭐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당시 금마저라는 지역, 지금의 익산이죠. 여기에 만들었고요. 신라 같은 경우는 이 보덕국을 활용을 해서 이제 대당 정책을 펼친 거죠. 왜냐? 당나라가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야욕이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요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고구려 유민들을 통해 좀 더 막아보고자 했다는 스탠스를 취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에 3번이었고요. 자, 9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충주성, 처인성, 삼별초 끝. 자, 원래 뭐 사실 시작은 뭐 얘기하자면 저고요의 피살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뭐 1차 침입을 하고요. 그 상황에서 결국은 1차 침입에서 우리가 패배를 하면서 뭐 뭐랄까 이제 뭐 정동행성도 설치가 되고 다루가치도 파견이 되고 감찰관의 다루가치라 부르지. 그 와중에 우리는 이제 어디냐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되는 뭐 그런 일련의 몽골의 침입에 대한 과정들이 있어. 근데 김윤우라고 하는 승려 출신의 사람이 몽골의 적장이었던 살리타를 사살해버렸죠. 또 이게 한 좀 5차 전투쯤이었을 거예요. 충주성에서도 결국은 그 김윤우 장군이라 불러야 될까요? 어쨌든 결국 승리를 하고요. 삼별초의 항전 결국 개경환도 했죠. 당시에 고려의 이제 문종 이제 그 당시 왕자의 신분으로 쿠빌라이 칸한테 갑니다. 그 당시에 쿠빌라이 칸도 왕위 계승전에 이제 있던 상황이었거든.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 이제 배중선이라든지 김통정 이런 사람에 의해서 삼별초들 원래는 이 삼별초도 야별초에서 시작을 했지. 야별초. 야별초가 뭐였어? 무신 정권에서의 그렇지 군사 집단 사설 군사 집단이었습니다. 사병 집단이었던 거지. 근데 이들이 이제 강화도 진도에 이제 용장산성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로 넘어가서 이제 제주도에 있는 항파두리 유적까지 몽골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항몽 이제 전투를 벌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거 다 봤지? 전화 몇 번이야? 4번이죠. 자, 정묘라는 1627년 뭐 정묘란의 발생 배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봐야 돼요. 이거는 얘기를 하자면 좀 길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케이 잠깐만 명나라 장수의 중에 모문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가도라고 하는 곳에 주둔을 하고 있었어. 명나라 장수에게 조선이 지원을 했다라는 거.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이었고요. 두 번째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그 이제 인조의 친명배금 정책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나당 전쟁의 전개 과정은 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시간이 있으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건적과 왜군은 주로 14세기고요. 이거를 막아냈던 사람이 주로 최영, 그 다음에 이제 뭐 최무선이라는 장군도 있어요. 화포 개발한 사람이죠. 진포대첩. 뭐 황산대첩을 이끌었던 이성계 이런 신흥무인 세력들이 좀 더 관련해서 보면 될 것 같아. 자, 서구 열강의 침략과 관련된 사건은 뭐 1866, 1868, 1871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병인 양요, 그 다음에 이제 오페르트 남영군 묘 도굴 사건, 독일의 침략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미 양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는요, 상품화폐 경질에 그럼 끝났다 이미. 자, 상품화폐 경제액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게 조선 후기라는 거 압니다. 보부상, 사상 뭐예요? 송상, 만상, 내상. 송상, 만상, 내상. 하나 또 뭐예요? 원래는 유상이 들어가야 돼. 평양의 상인들을 유상이라 불러. 그래서 우리 사상에 플러스 경강상인이다. 경강상인이 뭐예요? 그 한강 주변으로 조은선을 통해서 무역을 했던 사람들까지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보부상 얘기 나오면 공인들의 역할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인들이 왜 등장했냐? 화폐 경제가 발달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후에 정조 때 가면은 정조 때까지 안 가도 돼요. 뭐 숙종 때부터도 이런 상평통보 얘기 나오더라. 자연스럽게 전화 몇 번? 5번. 자, 노급이 폐지된 거는 이제 신라의 신문왕 때입니다. 귀족들의 힘이 너무 센 거야. 그래서 노급을 675년이었을 거예요. 내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폐지를 시키고 관료전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관료전이라 함은 수조권에 기반을 했지. 그럼 수조권이 뭐야? 땅이 있어. 그럼 이 땅에서 나는 걸 모두 다 가져가는 거야? 그게 아니야. 여기서 거둘 수 있는 세금,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인 거야. 자, 진리법은요. 자, 국상을파소라고 하는 국상은 이제 고구려의
약간 이제 총리, 우리나라 치면 총리 같은 느낌이에요. 국무총리. 고구려 고국천왕 때 을파설한 자가 건의를 해서 진대법이 시행이 되었고, 이는 이제 빈민구율제도적, 그러니까 약간 사회보장제도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전시과 제도는요, 역시 고려고요. 뭐 전시과도 시정전시과, 뭐 개정전시, 뭐 경정전시과, 개정전시과 쭉 있어. 그래서 이것도 뭐 전현직 관리를 다 줄 거냐, 전직도 주어냐, 현직 주냐, 아니면 뭐 시지와 또 뭐 그죠, 전지와 시지로 나뉘고 이게 또 18등급으로 나뉜다, 이런 내용들이 쫙 있죠. 자, 병란도가 무역항으로 번성한 거 역시 고려. 이때 가서 꼬레야. 정확히는 C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이제 일제의 잠재입니다. K에 들어간 게. 꼬레야.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 아랍 상인들이 와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제가 10번까지 얘기를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11번부터 20번까지 마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11번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